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융권 전방위적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영상 아래 보면 있죠.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 회원님 중에 아주 부동산에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금융권 전방위적 부동산 대출 규제의 영향 예측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내용이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특히 이 전세 대출을 많이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KB도 조금은 다르지만 주담대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께서 도나파덕 회원님께서 규제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보인다. 첫 번째가 올해 대출 목표량을 거의 다 채운 상황이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급상승, 서울이죠. 서울 경기도에 따라 가지고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금융권의 눈치 보기 규제가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뭔가 하면 전세 대출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고 있고, 가상금리가 상승해가지고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런데 대출금리 상승은 금강원장께서 금리 대출 올리는 것을 강하게 비판해가지고 더 이상 가상금리는 올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주담대 한도도 기간과 더불어 줄어들 것 같다. 즉 9월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쉽게 말하면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 이거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방할 것이 문제되는 게 전세 대출이 힘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 4대 은행 중에서 저 2개 은행이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 취급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취급하지 않는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댓글이 쭉 달렸는데, 글을 작성하신 분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는 경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자, 어떤 경우냐? 집주인이 사는 집을 내가 매수해가지고 투자가 매수하는 거죠. 매수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경우에, 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할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는 모두 본인의 현금으로 전세를 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갭 투자가 좀 줄어들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내 돈으로 다 더할 바에는 매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실거주하던 집인데 주담대가 있을 경우에 집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전세를 주고 나는 이사를 해야 될 때 또한 전세입자가 전세 대출 불가다. 이 경우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도 본인 돈으로 전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것도 문제다. 세 번째, 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 2년 혹은 4년 정도 전세를 주고 나는 2년 혹은 4년 뒤에 입주할 계획으로 전세를 줄 경우에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잔금을 쳐야 되는 경우, 물론 여윳돈이 있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대출도 되고 이런 분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좀 곤란한 상황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전세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좀 특수한 거죠. 특수한 건데, 이 문재인 정부 그 시절의 전세자금 대출, 사실 이게 아파트 상승에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죠. 근데 정부에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자,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자,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이걸 다시 풀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이 전 금융기관으로 다 퍼졌을 때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용 보면 한국에만 있는 전세 자금 전세제도, 자, 이것이 과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즉 금융권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할지. 지금 대한민국 전세는 국민들의 생각 및 서민 주거 정책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 가지고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를 계속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아마도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오래 유지할지는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그동안 해주다가 이제부터 하지 않겠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또 금융권에서 정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내가 2년 뒤 4년 뒤에 입주하기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 또는 내가 살고 있던 집에 융자가 있는데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들고 내가 이사 갈 경우, 하여튼 몇 가지 경우, 지금 한 3가지 경우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에 쉽게 말하면 갭 투자를 막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정부와 금융권에서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카페에 정부에서의 금융권에서의 전방위적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구 부동산, 아무래도 대구 부동산에 입주가 많기 때문에 입주한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다운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입주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 많긴 합니다만은 그런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전세자금 대출. 그래서 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월세로 살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뭐 이런 선택이 지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